자, 26회 다시 3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문제로는 26회고 셀프 테스트 2권의 74쪽에 해당합니다. 자, 6번. 다음은 분열 중인 세포 X에서 염색체 Y가 변하는 모습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분열 중인 세포. 항상 문제를 보고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염색체 하나 Y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얘는 지원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분열 중인데 이 두 번째 그림 A를 보면은 부분 지연 가닥, 선도 가닥이 나타나면서 복제 원점으로부터 복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A는 S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G2기가 되겠죠. 왜냐면 이미 다 이제 두 개가 복제돼서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또 이걸 G2기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시기에 염색체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B 시기가 M기인 걸 알게 되고 이제 그 전 시기니까 G2기겠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DNA가 복제됐을 때 원형이 아니라 선형이고 맨 끝에 텔로미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진핵세포인 걸 알 수 있다. 원핵세포는 DNA가 원형이거든요. 동그랗거든요. 자, M기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나눠졌으니까 이게 M기의 뭐 후기 말기인지 그 다음에 딸세포로 전달되는지 이건 정확히는 알 수 없네요. 어차피 근데 C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 정도만 분석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염색체 Y는 복제 원점이 두 곳이 있다. 자, 그림에서 우리 봤었죠? 이 A라고 하는 그 그림 상태에서 복제 원점은 복제 기포를 만들어내는 기포가 두 개 있으니까 1번 맞다 할 수 있습니다. D의 연결요소 활성. 다른 때는 연결요소 활성이 그닥 필요하지 않은데 복제할 때는 지연 가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DNA 연결요소 활성이 필요하죠. 이 전체 시기 중에 A인 S기 때 가장 그 활성이 높겠죠. 그래서 2번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억 부위에는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건 지식형. 제가 수업 시간 했죠. 텔로미어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는 없고 그냥 단순한 어떤 서열들이 반복되어 있는 부위다. 이런 말 했었죠. 3번 맞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MD 기출 나왔던 내용이야. 텔로미어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없다. 그다음 MPF 활성 배운 지 조금 됐지만 기억나시죠? 얘는 M기 때 활성이 가장 높죠. 이 그림에선 B 시기가 M기니까 B 시기일 때 가장 활성이 높아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으니까 4번이 틀리네요. 이 세포 X는 우리 선형의 DNA인 거, 텔로미어인 걸 봐서 진핵인 걸 알았잖아요. 진핵의 리보좀은 80S 리보좀이죠. 원핵의 리보좀은 70S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답은 틀린 게 4번이니까 4번. 7번은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고 또 계산 과정이 해설에도 있으니까 해설을 잘 보시면 되는데 사람의 세포주는 DNA 복제에 약 4시간 혹은 5시간 걸립니다. 실제를 좀 기반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를 다 연결해서 전체 길이를 재보면 약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B형 DNA 형태일 때 2m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NA 합성은 복제 갈래에서 분당 2500 염기쌍 복제 갈래라는 게 레플리케이션 포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의 복제가 동시에 되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폴리머레이즈 속도를 말할 때는 분당, 얘가 베이스 페어를 합성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의 폴리머레이즈는 분당 몇 개의 뉴클레오티드를 넣는지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복제 갈래, 레플리케이션 포크에서 합성된 속도를 말하니까 이 선도 가닥에서 만들어지는 거랑 지연 가닥에서 만들어지는 걸 두 개를 합치니까 이걸 염기쌍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분당 2500개 염기쌍. 그렇다는 건 폴리머레이즈 하나, 이 말은 폴리머레이즈 하나의 합성 속도는 분당 2500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야. 하나당은. 이럴 때 복제 원점의 숫자를 물어본 겁니다. 복제 원점. 복제 원점이 몇 개 있어야 되냐. 원래 진핵은 복제 원점이 여러 개 있다고 했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했냐면 자, DNA 폴리머레이즈 한 개당 분당 2500 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한다고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 근데 이 하나의 폴리머레이즈가 S기 동안 얼마를 만들어내는지는
분당이니까 이걸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곱해. 그러면 시간당 얼마만큼 복제하는지 나올 거고, 내 쓰기가 5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를 곱하면 이 폴리머레이즈 하나가 5시간 동안 복제하는 뉴클레오티드의 개수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75만이 나와. 75만. 75만. 5시간 동안 하나의 폴리머레이즈는 75만밖에 못 한다고. 근데 우리 몸의 DNA는 얼마나 큰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세포 하나당 DNA는 2.04m라고 했어. 미터는 나노미터로 바꾸면 10의 9승이 되겠죠. 10의 9승 맞죠? 나노가 10의 9승분의 1이니까 2.04m를 나노미터로 바꾸려면 2.04 곱하기 10의 9승 나노미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DNA 한 바퀴가 3.4 나노미터죠. 3.4 나노미터로 나누면 한 턴당이니까 턴당 한 바퀴다. 0.6 곱하기 10의 9승 턴이 나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비형되는 한 턴에 10 베이스 페어가 있으니까 우리 몸 안은 6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의 DNA를 가진다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맞아요. 우리 몸의 실제 DNA의 길이 한 세포의 길이를 다 더해보면 2.03m 정도 되고 한 세포 안은 60억 베이스 페어가 들어있습니다. 정상 세포는 60억 베이스 페어. 그러면 맞지 않죠? 60억 베이스 페어인데 이 전체가 지금 60억 베이스 페어라고 봐. 빨간색을 60억 베이스 페어라고 하면 이거를 하나의 폴리머레이즈가 합성을 하는 양은 얼마여야 되냐면 복제원점이 하나라면 복제원점이 하나더라도 폴리머레이즈는 제가 4개 붙는다고 했죠. 4개 4개 붙으니까 4로 나눠가지고 이 까만색 하나의 조각 부분이 폴리머레이즈 하나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 두 개 까만 걸 다 더한 게 60억 베이스 페어니까 이 까만 거 아래 두 개만 계산을 해보면 60억 뉴클레오타이드죠. 60억 뉴클레오타이드. 그거의 반절 30억 뉴클레오타이드만 이 폴리머레이즈들이 하면 돼. 근데 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걔는 5시간 동안 75만 밖에 못 하잖아. 그럼 몇 개 있어야 30억 뉴클레오티드를 복제할 수 있냐 이렇게 계산하려면 30억 뉴클레오티드를 75만으로 나누면 되겠죠.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4천이 나와. 그러니까 복제 원점이 4,000개가 있어서 복제 원점이 4,000개니까 총 16,000개 446 16,000개의 폴리머레이즈가 동시에 붙어서 DNA 복제를 해야 S기 5시간 동안 우리 몸에 있는 DNA 전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형으로 대강 이 숫자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사람은 약 4,000개의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 자, 마지막 이 8번 문제는 텔로미어에 대한 문제죠. 텔로미어는 TTHGG, TTHGG, TTHG라고 하는 서열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다 외우라고 했어. 외워. TTHG. 반대 가닥의 서열은 CCC, TA라고 하죠. 이거 외우지 말고 더 길게 튀어나온 가닥을 TTHG라고 외우라고 했어. 그 한 가닥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걔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원래 앞에 있었던 곳에 CCC, TA랑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소결합을 원래 하고 있던 애가 바깥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D룹 구조라고 한다고 했죠. 걔를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면 T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T룹 구조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1번에 있네요. 가에서 관찰되는 DNA 말단의 텔로미어의 구조는 D룹 혹은 T룹으로 관찰된다. 이거 외우라고 했죠. 서열 외우라고 했고 D룹, T룹 구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효소 X가 있는데 나는 말단 부분의 반복 서열을 합성하는 효소 X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식형 텔로머레이즈인 걸 그냥 알아내야 됩니다. 합성 요소 X는 텔로머레이즈. 텔로머레이즈 외우라고 했죠? 텔로머레이즈는 자기 자신 안에 RNA 주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TTAGG의 상보적인 RNA 주형을 가지고 오히려 짧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긴 가닥을 더 길게 TTAGG를 계속 만들어주는 TTA를 계속 만들어주는 역전사 효소다. RNA로부터 DNA를 만들어내는 역전사 효소다. 비트도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합성요소 X는 역전사 효소다. 맞다 라고 했고 수업 시간에 합성요소 X는
두 가닥을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RNA 주형으로 한 가닥만 만들어서 나중에 덜 짧아지지 않도록 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3번 틀려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또 추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세포. 어떤 암세포? 암세포는 텔로메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세포로 또 외우라고 했죠. 모든 세포가 텔로메레이즈 활성을 가지는 건 아니다. 암세포는 텔로메레이즈 활성을 가진다. 이 암세포에다가 특이한 저해제, X에 대한 특이한 저해제를 처리했어. 그럼 저해제를 처리한 그 실험군은 어떻다는 거야? 텔로메레이즈 활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실험군은 활성이 없다. 그 아래 데이터 보면 대조군은 마이너스로 표시했으니까 하이라이트로 칠했죠. 하이라이트, 녹색 하이라이트. 대조군은 마이너스. 이 네 개 모두 다 어떻다는 거야? 얘는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이 녹색은 텔로메레이즈 활성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중 했죠. 얘가 텔로메레이즈 활성이 있으면 텔로메어를 짧아지지 않게 한다. 짧아지지 않게 한다. 그 길이를 무조건 길게 하진 않는다고 해서 동적 평을 이룬다고 수업 시간에 말했죠. 근데 길이가 짧아지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지금 텔로미어의 길이와 길이를 전기영동으로 표시해 줬는데 텔로미어 길이. 자, 우리 세포 하나, 진핵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염색체 말단마다 제가 텔로미어가 있다고 했죠. 염색체가 지금 그림 내가 6개 그렸으면 그림에서 염색체 3개를 그렸으면 텔로미어가 있는 부위는 6군데라고 했잖아. 그 6군데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달라. TTHG 반복수가 그 각각 부위마다 달라서 여기서 우리가 텔로미어를 얻게 되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애부터 큰 애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걔를 전기영동하게 되면은 그래서 밴드가 하나처럼 보이지 않고 좀 널리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 활성이 있는 대조군은 아래랑 같이 보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분열을 계속해. 그럼 원래는 분열하면 텔로미어가 짧아져야 되는데 대조군 아까 뭐라고 텔로메레이즈 활성이 있으니까 그 길이가 짧아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이 그림을 봐서 알 수 있다. 유지되고 있다. 더 길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 밴드가 더 커지진 않았잖아. 유지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실험 결과에 의하면 합성요소 X는 암세포가 분열할수록 염색체 말단 길이를 처음보다 더 길어지게 한다는 건 틀린 거야. 길어지지 않게 합니다. 처음이랑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 거지 더 길어지게 하는 건 아니어서 4번은 틀려. 됐죠? 그래서 X야. 그 다음에 금방 설명했지만 암세포에서 염색체 각각에 존재한 텔로메어 길이는 모두 동일한 게 아니라 각각 달라. 그래서 밴드가 하나처럼 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라고요. 끝. 자, 그 다음에 암세포도 우리가 텔로미어를 길어지게 하는 텔로메레이즈를 억제했더니 실험군은 텔로메어 길이를 유지시켜주는 텔로메레이즈를 억제한 그룹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열함에 따라 텔로메어 길이가 짧아진다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험군에서는 이 위의 데이터를 보니까 분열을 할수록 텔로메어 길이가 짧아지죠. 근데 더 짧아질 때 더 이상 짧아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 짧아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분열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분열을 안 해. 그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